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늘 발언 여러분 진짜 해설이 궁금합니다. 그 주말 이후에 나흘 만에 당 공식 회의에 나왔어요. 일단 저희가 그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약간 이거 무슨 뜻이지? 라고 논란이 됐던 발언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보고 다시 이어가시죠. 이재명 대통령님의 1주년 기자회견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통령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합니다.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다각도로 살피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도 겸허히 받들어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4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평소 스윙 보터는 있어도 고정불변한 중도층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저 마지막 발언이 좀 의미심장한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의 그 역할이 다르다. 야당일 때는 창과 같아야 되지만 여당일 때는 그릇이 돼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청래 대표가 24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은 야당은 야당다울 때, 여당은 여당다울 때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그리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이 짧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 받았을 때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언제든 쓸 수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어제 이제 갑자기 전북 내려가고 막 선운사에 갔다 오고 해서 뭔가 고심을 하나?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야 이래놓고도 연임 도전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질타, 경고를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거 불출마를 결단하는 거 아닌가? 내심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늘 저 발언을 보면 이 고심의 답은 뭐라고 짐작이 되세요? 추정이 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이석겸 평론가 그래도 라이터 아니었어요? 네. 저도 이제 그 국회에 있을 때 업무가 이제 공보 담당, 메시지 담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글을 쓰는 거를 이제 선배들한테 배울 때 네. 했던 말이 인트로와 클로징에 승부를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방금 정청래 대표께서 하셨던 마지막 클로징이 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네. 그러니까 다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마지막만 저는 다 가려낸다고 하면 남긴다고 하면 이걸 남겨야 되거든요. 핵심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일까? 그러면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말을 들으면 이 문장을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간단한 겁니다.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좋으면 이거 나한테 좋은 소리 한 거고 들었는데 기분이 찝찝하거나 좀 기분이 언짢으면 뭔가 모르게 기분 나쁘면 그거는 좀 디스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국민은 영원한데 정권은 짧다. 그러면 지금 현 정권의 권력자가 누굽니까?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정청래 대표가 센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한간에는 뭐 희망인지 바람인지 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할 수도 있다. 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거 도전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이거 사용례를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탄핵 때뿐만 아니라 박근혜 탄핵 때 또 사용을 했고 정청래 대표가요? 네, 그때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론적으로 이걸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과거에 본인이 사용했던 용례를 보면은 대놓고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든다고 보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안 썼어요? 그때는 안 썼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 했던 행보가 바로 딴지일보에 가고 네. 오랜만에 글 씁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제 의원총회도 공개를 하자라는 네. 식으로 해서 이제는 대놓고 나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와 한번 정치적으로 투쟁을 해보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뭐 댓글에도 나오지만 선이 넘는 발언이다라고 저도 정말 와 선을 오락가락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그냥 체감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그 당대표 선거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하는 듯한 메시지를 네. 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당 패널들이나 제가 만나는 민주당 사람들이 급속하게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줄서기는 내 눈보다 빠르다야. 정말로 내가 언제 정청래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나 정청래 아니야. 뭐 내가 지금 그 민주당 당직을 맡고 있다. 네. 아니면 뭐 민주당 스피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청래 편에 서 있는 민주당 사람들을 제가 못 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이, 일단 두 분은 아니에요. 두 분은 얼마나 그러니까 이 심지가 걷고 아니 근데 늘 보세요. 푸른 지금 소나무처럼. 강성필 대변인이 네. 지금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의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전당대회 체제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많은 사람들이 형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저도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나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러면 지금 고민하는 게 이번 전당대회 진짜 세게 붙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금 김민석 후보는 아니지 아직 김민석 총리에게 가서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붙는다 좀 표현을 좀 좋게 해봐. 좀 아름답게 세련되게 좀 해봐 보수가. 왜냐하면 정청래 그 대표의 위세라든가 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풍선에 바람 빠지듯 빠지는 게 보여요. 저는 눈에. 네. 그런 그거 이제 민주당 보여? 패널들을 보면 난 안 보였는데. 그 정치적 그 이게 단수가 낮아? 통찰력이 아직 낮아. 나 정도 되면 보이거든. 그렇다고 하자. 보여요 지금. 그래서 안경 쓰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또 저 말을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모두 발언한 다음에 또 다른 최고위원들이 다 발언한 다음에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하겠다 하면서 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탁 마침표를 저걸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제 소수 의견을 얘기하자면 네.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청래 대표가요? 대표가 사실 저게 준비된 멘트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정청래 대표님의 평소 언어 습관, 스피치 방식을 보면 좀 마지막에 좀 멋있는 말 그냥 아무 말 좀 붙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럴 듯한 말. 그러니까 저것도 자주 쓰시는 뭐 민주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는 뭐 확대 해석을 하면 뭐 무한대로 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실패한 반성문 사실 이거 반성문이거든요. 이번에 반성문 어떻게 나오나를 다들 주목해서 봤는데 좀 실패한 반성문인 것 같다. 뭐 그 정도 이상으로는. 이건 반성문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네. 게 지금까지 사용을 자주 했다기보다는 정말 정확한 국면이나 탄핵 날 이럴 때 준비를 해서 쓰던 어떻게 보면 정청래 당대표의 필살기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뭐 세월호 그 연결식, 뭐 박근혜 탄핵,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 이럴 때 딱 필요할 때만 썼던 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이 바로 딴지에 가서 이제 글을 쓰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완전 준비된 반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게 그리고 옳지 오늘 않을까. 그 딴지 게시판에 올린 글도 그렇고 최고위원 모두 발언도 그렇고 민주주의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러니까 정권은 유한하다. 이 얘기는 사실 독재 정권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야당이 여당한테 많이 안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야당이 여당한테 쓰거나. 제가 막 윤석열 정권 정권 보면서 치하이나. 뭐 곤불 10년 막 이런 네. 거. 아니 이전에 맞아요. 참정권 침해로 올림픽공원에 가 있는 2030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이거? 그리고 이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또 생각이 여당 들더라고. 대표가. 여기까지는 뭐 다 공통된 해석일 것 같은데 한 발 조금 더 나아가자 보면 과거에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 민심, 그러니까 민심을 읽는 척도가 딴지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오늘 발언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그 게시판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심의 바로미터는 딴지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글을 그쪽에다 썼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이거는 노선 투쟁을 하겠다라는 걸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생각해요. 저렇게 반항을 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얻을 게 뭐죠? 저는 그러니까 통상 그냥 제 3자인 그리고 이제 기자로서 봐도 야, 대통령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반성문을 여당 대표가 안 쓰니까 대신 상수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들어서 진짜 간담이 서늘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인 건 맞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그걸 노골적으로 안 써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두문 불출했을 때 주지수님 만나서 상의를 했나? 선의사 주지수님 만나서 불출마를 결단할 수도 있겠다. 어제 전 진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발언을 보니까 야 이거
대통령한테 싸우자는 거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청래 민당 대표 그 손바닥에 왕자 혹시 써있는지 선운사 갔다 온 이후에 왕자가 혹시 써져 있는지. 주지스님이 써주셨나? 근데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번 선거 책임을 지고 그리고 네거티브를 이렇게 많이 해서 분란을 일으킨 상태로 만약에 사퇴를 하거나 불출마를 하게 되면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을 그냥 그 사퇴로만 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그 반명으로 자기가 낙인 찍힌 가운데 만약에 이대로 2년 뒤에 총선을 맞게 되면 과연 내 공천이 될까라는 고민까지 했을 거라서 저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자신의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몸집을 불리는 게 본인 전지적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 자꾸 반성문 얘기하는데 지금 반성문 쓰고 그런 거 할 이미 이렇게 지났어요. 지금 타이밍이. 뭐 예를 들어서 반성문을 잘 쓴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에게 뭐 화나거나 뭐 이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었고 이겨야만 하는 이 선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네. 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대통령께서 저만 하더라도 제가 우리 이석현 평론가한테도 말했지만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져서 분해서가 아니라 총선이 바로 걱정이 되고 네. 대선이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도 안 그러겠냐고요. 그러면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대로 유지가 되고 재임을 해가지고 과연 우리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2030 표심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렵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돌아왔는데 민주당에겐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지금 지도부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총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때 장동혁 대표가 됐든 정청래 대표가 됐든 이게 강성 지지층한테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선거 때 지원 요새를 할 수 있는 곳이 엄청 한정적인 거예요. 이게 과연 대중정치이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의 유능한 정당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해야 될 게 얼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뭐 정청래를 대통령이 싫어해서 아니면 뭐 정청래 대표가 뭐 화가 나 이런 차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 전당대회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 들으니까 이번 전당대회